컴컴한 밤바다에서 승용차 건져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남 진도항 바닷물 속에서 발견된 차량입니다. 차 안에선 여성 1명과 남성 2명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40대 엄마와 고등학생 2아들입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숨진 2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는 학교 교사의 신고를 받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49살 지모 씨와 그의 아내, 큰아들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하루 전이 지난 1일 새벽 진도항 인근에서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승용차가 바다에 떨어지는 CCTV를 봤습니다. 수색 끝에 차와 일가족 3명의 시신은 찾았지만 지 씨는 없었습니다. 지 씨는 혼자 무트로 나왔고 가족을 구하는 대신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광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약 44시간 만인 어젯밤 9시 9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 씨는 경찰에서 거액의 빚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2아들을 차에 태우고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열어두고 본인만 빠져나왔습니다. 지 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광주 북부의 한 원룸에 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생활보장 대상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 씨 아내와 2아들의 시신 부검을 맡겼습니다. 지 씨 광주로 데려다준 50대 지인도 범인 도피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잡은 용의자는 숨진 가족들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업 실패를 비관한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경찰서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는 남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가장입니다. 이 남성은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80대 노부모와 50대 아내, 그리고 10대와 20대 2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남동생 가족 상태가 걱정된다며 남성의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어제 오전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곧바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현장엔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상태였고 50대 가장이 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죽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사라진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타살 흔적이 있으니까 살해라는 게 이제 어쨌든 확인이 됐던 거고요. 결국 1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약물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 조사만 이뤄졌던 만큼 남성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범행 동기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금융 기록과 채무 관계 등을 확보해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사망자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실종되고 한 달 만에 발견된 일가족의 1차 부검 결과 숨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바닷속에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린 아이를 비롯한 일가족의 마지막 길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실종 한 달 만에야 무트로 돌아왔지만 아직 숨진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조윤아영 가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차 부검했지만 결과는 사인 불명. 간단한 4글자였습니다. 시신이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부검조차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정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물에 들어간 마지막 순간 가족이 어떤 상태였는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물에가 도약을 먹었으면 도약을 먹었다. 아니면 수면제를 먹었다 그러면 수면제 성분 검출 이렇게 하겠죠.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 부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실종 전 익사 고통, 수면제, 완도 물대 등을 검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을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실제 가족 마지막 흔적이 송곡 선착장 CCTV에 찍힌 시점도 바닷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빚은 카드와 대출로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빚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했다는 주변 증언과 루나코인 검색 기록을 토대로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5군데 요청했습니다. 누나에 다그 명의로 거래된 게 있는가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추락 사고나 다른 돌발 사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저장 장치와 휴대폰 2대 복원을 시작했고 자동차도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